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5일 밤 8시 46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주권론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어떤 계급적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누린다. 국가는 그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에는 국민이란 말밖에 없습니다. 민중이란 말이 없습니다. 인민이란 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촛불민심이란 말이 없습니다. 촛불혁명을 정당화하는 말도 없습니다. 국민, 차별되지 않는 국민, 1인 1표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어느 특정 계급,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통합성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줄기차게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 또는 촛불을 들었던 사람 또는 노동자 또는 보수 세력을 제외한 국민, 이런 식으로 오로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일부만 존중하는,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차별하는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펴왔는데 오늘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초청 오찬 인사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 쉼없이 달려온 지 어느덧 20개월이 지났다. 오직 촛불 민심만 생각하며 촛불의 염원을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촛불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촛불혁명이란 말을 또 썼던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명예로운 촛불혁명의 대열에 앞장섰고 정권을 교체해 문재인 정권을 당선시킨 주역이다. 민주당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을 이렇게 축켜 세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촛불 민심만 대변했다는 겁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민 중에 소수입니다. 촛불 들었던 사람이 연인원으로 해봤자 한 1000만 명, 많아봤자 2000만 명 될까요? 그래도 반밖에 안 됩니다.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은 많아요. 재작년 한 3월 1일쯤 되면은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 더 많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민심만 생각하지, 촛불의 염원만 생각하지,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은 또는 촛불을 들지 않았던 사람은 국정 운영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촛불혁명은, 모든 혁명은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헌정 질서 파괴, 헌법 무시입니다. 이걸 종합하면은 국민 주권론을 부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는 촛불 민심만 대변하는 사람이다. 촛불 혁명을 해서 당선되었다. 촛불 혁명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닌데, 즉 41%의 지지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를 딱 빼버리고 혁명으로 당선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세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혁명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게 혁명정부입니다. 혁명정부이니까 적폐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정적을, 상대방을 숙청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며칠 전에 대법원장 구속된 것,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다 구속된 것이 이게 법치가 아니라 혁명적 수사다, 숙청이다, 숙청극이다, 이렇게 보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 그러면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를 대표해야 대통령을 인정하는 건데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촛불 든 사람만 대표하겠다, 촛불 민심만 생각하겠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정책에 반영되어 가지고 하나의 일관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끔찍스러운 것은 9월 19일, 작년 9월 19일 김정은과 함께 큰 경기장에 가가지고 평양 사람들한테 연설할 때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향해서는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어요. 김정은한테는 국가의 명칭을 붙여주고 자신은 남쪽 대통령이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봐도 김정은 부하가 문재인이다, 이런 구도를 스스로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유권자를 대표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으로 인정받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받기 싫고 촛불 민심 대통령으로만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앞으로 촛불 대통령이라 불러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부르지 말고 남쪽 대통령 또는 촛불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데, 대한민국에 도전하는 문재인 정부를 헌법 위반 사례라는 게, 이것은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 제가 정리한 건데, 이것은 조갑제닷컴에 전문이 실려 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위반 사례를 모으니까 이렇게 거의 최강권 분량입니다. 최강권. 전면적인 헌법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전면적입니다. 전면적이고 조직적이고 일상적이고 돌아갈 수 없는, 이 발표문에서 제가 앞에 이런 요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반헌법적 이념으로 무장, 스스로를 촛불혁명 정권으로 규정, 안으로는 계급투쟁론적 민주주의를 정의라고 우기면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법치를 허물고 북한 정권과는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로 결탁,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으로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지난 70년의 문명건설을 보장하였던 국채, 즉 반공자유민주주의와 노선, 즉 한미동맹을 변경하려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대한민국 헌법과 제도, 그리고 강력한 개인들의 존재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부정은,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부정을 통해서 작년에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국부정은 헌법의 근거인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포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민족 반해자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축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필연적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공산화 전략인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선은 헌법과 주권과 영토를 침해, 한미동맹과 안보를 해체하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논리로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하고 장차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체제 수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나 저항권 행사를 미리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공무원 집단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도구가 아니라 체제 변혁, 즉 촛불혁명의 도구로 부리겠다는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반헌법적 국정 운영의 종합판은 결국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 5가지를 총체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사들을 배치해야 하는데 배치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영토를 보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지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우리 공군기가 다닐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서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게 바로 촛불혁명 논리입니다. 헌법수호 의무를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민족공조에 의한 자주통일을 한다고 헌법에 맞지 않는 약속을 북한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한 나는 촛불민심만 생각하고 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고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촛불 민심만 대표한다는 대통령, 국민 주권론을 부정하는 대통령,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를 전면적으로 직무유기하고 있는 대통령. 어떻게 되느냐? 가만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고 국민이 침묵하면 어떻게 되느냐? 베네수엘라 꼴이 되죠. 베네수엘라는 뭐냐? 차베스란 공산주의 장교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더니 쿠바의 카스트로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쿠바의 지령을 받는 좀비 국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던 막강한 국부를 쿠바에 갖다 바치고 쿠바로부터는 보안 요원들을 받아가지고 정보기관, 군기관에 쿠바 요원들을 박아 넣고 그리하여 쿠데타도 민중 봉기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쿠바가 차베스를 통해서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지금 문재인 정권을 국민들이 방치한다면 조만간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의 꼴이 될 것이다. 북한에 먹히든지 북한에 뜯어먹히는 베네수엘라 꼴이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까지 남미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적에게 영혼을 빼앗긴 차베스가 등장해서 20년 만에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의 10%가 해외로 달아나고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만%가 되는 이런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꼴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침묵한다면. 감사합니다.